정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귀납적이다, 귀납이라고 하는 말뜻은 혹시 알고 있니? 귀납. 귀납 어디서 배웠죠? 국어에서 배웠죠? 귀납법, 연역법. 혹시 알고 있어요? 잘 몰라요? 혜미는 몰라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귀납법하고 연역법이 약간 대조되는 개념인데, 여기 있는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랑 그렇게 크게 연결을 짓기는 좀 힘들겠지만, 일단 귀납이라는 말뜻은 조금 알았으면 좋겠거든? 연역이란 말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전제를, 소전제, 제가 아인가 어인가 아시 모르겠다. 소전제? 아, 어이구나. 소전제를 이용해서 대전제를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세은이를 살펴봤더니 세은이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좀 있다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었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더라. 라는 걸 알게 됐어. 세은이가. 근데 이제 또 혜민이를 또 봤어. 혜민이도 이렇게 싹 봤더니 뭐 이렇게 계속 있다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 거야. 또 어떤 또 다른 사람을 또 봤더니 시간이 좀 지나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은 거야. 그죠? 그럼 내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는 거냐? 일단 세은이 밥 먹고 혜민이도 밥 먹고 누구도 밥 먹고 누구도 밥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밥 먹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잖아. 그러한 작은 소전제들을 이용해서 대전제. 모든 사람은 밥을 먹는다. 라고 하는 대전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역법은 요놈의 반대예요. 대전제가 하나 있어. 뭐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아니다. 이걸 하지 맙시다. 그냥. 자, 방금 귀납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걸 알아냈죠? 그럼 우리가 알아낸 사실인 거잖아. 대전제로서 모든 사람은 밥 먹는다라는 거 알아냈어. 근데 저기서 이제 태주쌤이 이러고 그래. 태주쌤이. 국어 선생님이거든. 태주쌤이 딱 오는데 태주쌤을 딱 보고 저 사람 밥 먹겠네 라고 추리할 수 있는 게 연역법이야. 저 사람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은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다며. 그렇다니까 저 사람도 밥을 먹는구나라고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연역법. 대전제를 소전제에 적용시키는 게 연역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귀납법은 조금 잊어버리세요. 얘를 갖다가 저거랑 귀납법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어려울 거야.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고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를 하기 전에 먼저 수열의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수열의 정의. 자, 어떤 수열을 정의를 내렸다. 정의를 내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정의를 내렸다. 무슨 말일까요? 정의를 내렸다. 정의를 내린 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핸드폰이라고 부르죠. 핸드폰을 정의를 내릴 거야. 핸드폰을 정의를 뭘로 내려요? 응? 핸드폰으로 내려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죠? 핸드폰은 핸드폰이야. 리모컨은 리모컨이야. 뭐 펜은 펜이야. 수제이는 수제이야. 야, 수제이가 뭐야? 수제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 얘를 설명하는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의 정의는 이런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동하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이동하면서 통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쏘리.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할게. 이동하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핸드폰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핸드폰이다. 이렇게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뭐다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열을 정의 내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열을 구성하고 있는 놈들이 누구지? 항들이에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n째 항. 그 항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면 수열을 정의 내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수열을 정의 내렸으면
몇 번째 항이 누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럼 수열을 정의 내리는 것은 무엇이냐? 일반항을 써주는 거예요. 일반항. 일반항. 이런 식으로 썼어. 일반항 AN이 2n+3이야. 그러면 얘가 수열을 정의 내린 거야. 왜? 모든 항을 다 알게 됐잖아. 첫 번째 항 누구야? 5야. 두 번째 항 누구야? 7이야. 100번째 항 누구냐? 203이야. 다 알게 됐잖아. 그지? 그럼 일반항만 주면 수열을 정의 내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모든 항을 다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수열을 정의 내리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으로 안 하고요. 귀납적으로 정의 내리고 싶은 거예요.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 내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일반이고요. 귀납적으로 정의 내리는 거예요.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 내렸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냐? 일단 첫째 항 A1을 주고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이유타는 항의 관계를 주면 돼요. n번째 항과 n+1번째 항의 관계를 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A1은 5예요. 오케이? A1은 5입니다. AN+1은요. AN+2예요. 이런 식으로 주면 얘도 수열을 정의 내린 거야. 왜냐면 자, 잘 봐. 첫 번째 항이 5라 그랬어. 그죠? 그럼 여기 n에다가 1 집어넣어봐. 그럼 A2는 A1 더하기 2잖아. 그럼 두 번째 항이 얼마라는 거야? 5 더하기 2니까 7이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항은 얼마니? 여기에 이제 2 집어넣어봐. A3는 A2 더하기 2니까 아까 A2가 7이라며. 그럼 A3는 9야.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 봐봐.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를 주면 첫 번째 항을 이용해서 두 번째 항 구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거 알면 뒤에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하나만 주면 뒤에 항들을 순차적으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 갔다가 두 번째 구하고 두 번째 갔다가 세 번째 구하고 세 번째 갔다가 네 번째 구하고 네 번째 갔다가 다섯 번째 구하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항을 알 수가 있어. 알 수 있지. 그죠? 10번째 항 구해라 라고 하면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잖아. 넘어오면 되잖아.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10번째로 착착착 넘어오시면 10번째 항 구할 수 있어. 이해돼요? 그럼 모든 항을 알 수 있게 된 거니까 얘도 수열을 정의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형태로 정의 내리는 것을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근데 귀납적 정의,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또 무슨 문제를 푸느냐? 무슨 문제를 푸느냐? 얘가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귀납적 정의가? 그냥 그렇다라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줬는데 얘한테 1000번째 항 구하래. 내가 오늘 숙제를 낸 거야. 야, 이런 수열이 있어. 귀납적 정의야. 이런 수열이 있어. 이런 수열이 있는데 오늘 숙제 1000번째 항 구해오세요. 그럼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계산을 졸라 해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가 다 두 번째, 두 번째가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101번째, 102번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할래? 첫 번째를 구할 수 있긴 하지만 첫 번째까지 가는 과정이 험난하죠. 힘들죠. 그죠? 이게 귀납적 정의의 단점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해줘야죠. 즉 귀납적 정의로 내려져 있는 이 수열을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면 좋아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앞에 항에다가 2를 더한 게 뒤에 항이래요. 그럼 정확히 얘만 보고 나서도 이거 등차 수열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뒤로 2씩 더해지는 등차 수열이잖아. 초항 알았고요. 공차 알았잖아요. 그럼 일반항 세울 수 있죠. 2n+3이라고. 그래 안 그래? 맞지? 이게 귀납적 정의를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알겠죠? 귀납적 정의의 문제점. 뭐다? 중간에 떨어져 있는 항을 구하기 위해서 과거 내용을 싹 다 훑어봐야 되는 거잖아. 그지? 맞아? 엄청 험난한 과정이잖아. 그잖아, 니네가 남친을 사귀었어. 근데 남친의 전 여친이 누구인지 싹 다 훑어봐야 되는 거야. 얼마나 험난한 과정이냐. 그지? 난 지금 현재만 알면 되는데.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화식을 푼다라는 표현을 써요. 점화식을 푼다라는 게 뭐예요? 귀납적 정의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불편함을 정리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게 점화식을 푸는 거야. 점화식이 뭔데요? 얘가 점화식이에요.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점화식이라고 부른다. 점화식. 근데 왜 점화식이라고 부르느냐? 점화가 뭐죠? 불 붙는 거죠? 불이 여기서 붙었어. 그지? 근데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여기에 불이 붙니? 옆으로 옮겨 붙죠? 그죠?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관계식을 주면서 첫 번째 가서 두 번째, 두 번째 가서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가잖아. 옆으로 붙어가는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뭐라고 불러요?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점화식을 푼다라는 게 뭐예요? 어쨌든 이놈을 잘 해석을 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첫 단계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등차의 기납적 정의, 등비의 기납적 정의, 그러니까 점화식을 보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고요.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에요. 봐봐. AFL-AN이 D로 일정하다 이 얘기예요. 등차 아니야. 그지? 뒤에 항에서 앞에 항 뺀 게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그죠? 등차 수열. 아,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일반항 세워주면 된다 이 말이야. 2번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항 나누기 앞에 항을 했더니 일정하게 R이라는 값이 나온대요. 그럼 얘도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가시면 된다 이 얘기. 그래서 일반항 세워주면 되잖아. 알겠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등차 중항, 등비 중항에 해당되는 점화식이에요. 그죠?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앞에 항 더하기 뒤에 항이다. 등비 중항이네. 등차 중항이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구나. 이런 식으로 가라고요. 알겠어요? 괜찮아요? 4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봐봐. 일반항 구하세요. 기납식 정의로 된 거. 여기 점화식 풀어달라 이 얘기예요. 봐봐. A1은 6이에요. 첫째 항이 6이래요. 근데 AN 뿌리 1이 AN 더하기 2예요. 그러니까 뒤에 앞에 항에다가 2를 더한 게 뒤에 항이야. 그럼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그럼 AN은 뭐? 2N 플러스 4. 오케이. 됐어? 그 다음 잘 봐. A1은 3이고요. AN 뿌리는 2AN이야. 앞에 항에다 2 곱한 게 뒤에 항이네. 그럼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네. 초항은 3이네. 그럼 일반항 공식이 뭐예요? A, R의 N-승. A는 얼마라고요? 3. R은 얼마예요? 2. 그죠? 3 곱하기 2의 N-승 끝. 일반항 구한 거예요. 점화식 푼 거예요. 괜찮아요? 자, 등차하고 등비 같은 경우는 일반항 공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어. 알겠니? 자, 근데 등차 등비가 아닌 꼴이 있어요. 등차 등비가 아닌 수열들의 점화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유형부터 볼게요.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FN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요. AN 뿌리 1 AN 더하기 이렇게 있다라고 쳐봐요. A1은 3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럼 A2는 어떻게 나와요? A1 더하기 2죠? 5네. 그럼 A3는 여기 n에다가 2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도 2가 들어가는 거야. A2 더하기 4가 돼요. 그럼 9죠? A4는 A3 더하기 3 들어간 거니까 6이야. 그럼 얼마야? 15. 첫째 항은 뭐였어? 3이었잖아. 그럼 등차 수열이니? 등비 수열이니? 아니죠. 우리가 이 규칙을 알기 힘들죠. 왜?
더해지는 게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게 아니야. 서로 다른 숫자들이 더해지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맞아요? 그럼 이러한 놈은 점화식을 어떻게 푸느냐? 자, 이런 놈은 점화식을 푸는 방법이 이런 형태로 푸시면 돼요. 여기 있는 이 점화식의 양변에다가 n에다가 순서대로 1, 2, 3, 4, n-1까지 대입을 하는 거예요. 중간 지점은 몰라, 그냥 대충 쓰면 돼요. n에 1 들어간 거, 2 들어간 거, 3 들어간 거, 그 다음 점점점 하고 마지막에 n-1 대입한 것만 쓰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썼더니 1 들어가면 a2는 a1 더하기 f1 되는 거야. 이게 n에 대한 식이라는 거예요. 그 n에 대한 식에 n에 1 들어간 거 쓰신 거예요. f1. 2 들어가. a3는 a2 더하기 f2. 3 들어간 거. n-1 들어간 거. 자, 이 상태로 변변이 더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좌변은요, a2부터 an까지 더했어요. 우변은요, a1부터 an-1까지 더하고요. 맞아요? 그럼 a2, 2 똑같이 있으니까 지워지잖아. 좌변에도 있겠고 우변에도 있으니까 지워지잖아. 얘도 지워지고요. 지워지겠죠. 얘도 지워졌겠죠. 그러면 싹 더하면 남는 건 an만 남아요. 우변은요, a1만 남아요. 됐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누가 남아요? f1, f2, f3, fn-1까지가 남죠. 이게 일반항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시그마로 해주면 돼. k는 1부터 n-1까지. 이거 더하는 건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수열의 합을 배웠으니까. 알겠니? 그래서 an은 뭐다? a1 더하기 시그마. 여기 있는 이 더하는 식을 fk로 만들어준 다음에 k에 1부터 n-1까지 대입한 걸로 더해주시면 돼요. 이해돼요? 됐죠? 자, 그럼 문제 바로 풀게요. 필수예제 3번입니다. 이거 숙제 안 내준다 그랬어요, 제가. 그냥 저랑 문제 풀고 끝내면 돼요. 3번에 몇 번 볼까요? 2번 볼까요? 2번 보겠습니다. 1번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A1 더하기 시그마 K = 1부터 n-1까지 FK로 나온다고요. 오케이? 쓰면 A1은 얼마야? 1. 시그마 이거 뭐예요? FK가 뭐야? 2의 K승이죠? K는 1부터 얼마까지? n-1까지. 이거 계산하면 돼요. 어떻게 계산해요? 등비수열 합이잖아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얼마야? 1 들어가면 2죠? 그 다음 공비의 몇 승? 항수승. 항이 몇 개야? n-1개야? n-1승이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1이니까 지워버리고 2 분배해주면 되죠. 2 분배해주면 어떻게 돼요? 2의 n승 되고요. 마 2인데 뿌리를 있으니까 마 1. 이렇게 끝내면 된다. 괜찮아요? 이해됐어요? 자, 1번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초항 더하기 시그마 FK로 하시면 돼요. 근데 K가 1부터 n-1까지만. 오케이? 됐죠? 이거 똑같으니까 이거 생략할게요. 네. 자, 이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차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씁시다. 여기다 쓸게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차 대입법이라고 얘기해요. 축차 대입법. 혹시 학교에서 용어를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용어만 좀 써두셔요. 축차 대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축차 대입법. 됐어요? 축차 대입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유형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이 내용만 설명을 할게요. 좋아? 5분? 이거 하나 하고 문제도 간단하게 하나만 풀고 끝낼게요. 문제 간단하게. 이거는 뭐냐면 an 뿌리리 an 더하기 fn이 아니라 곱하기 fn이야. 그러니까 얘는 곱해 나가는 건데 새로운 수가 곱해지는 거예요. 일정한 수가 곱해지면 등비수열이잖아. 근데 새로운 수가 곱해지니까 등비수열은 아니지. 일정하게 3 곱하고 3 곱하고 3 곱하고 3 곱하고 밑으로 3만 곱하면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 있지만 3을 곱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2 곱하고 그 다음 4 곱하고 그 다음 8 곱하고 그 다음 뭐 16 곱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축자대입법이야. 얘도 축자대입법이야. n에다가 1, 2, 3, 4, n마일까지 쫙 대입을 한 거 쫙 쓰시고요. 얘는요. 변변이 곱해요. 곱해야지 똑같은 게 없어져요. 그죠? 곱하면 어떻게 돼요? 좌변은 A2부터 AN까지 싹 곱할 거고요. 우변은요. A1부터 AN마일까지와 F1부터 FN마일까지 곱한 거가 싹 다 쓰이겠죠. 근데 여기서 A22 똑같이 곱하고 A33, 44, N마일, N마일까지 똑같이 곱하는 거니까 얘는 지워버리고 AN은 뭐가 된다? A1 곱하기 F1부터 FN마일까지 곱한 거야. 이건 시그마로 쓰는 게 아니야. 그냥 곱한 걸 일일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를 보시면 니네가 풀 수 있는 것만 내. 이걸 곱한 게 깔끔하게 정리되게끔 내요. 오케이? 예를 들어볼까? 뭐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럼 AN은 뭐예요? A1 곱하기 N에 1 들어가면 뭐야? 1분의 2. 2 들어가면 뭐야? 2분의 3. 3 들어가면 뭐야? 3분의 4. 그 다음 N-1 들어가면 N-1분의 N. 그럼 뭐예요? A1, N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곱하면 정리가 되게끔 돼요. 알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문제 필수예제 4번 간단하게만 빨리 풀고 넘어갈게요. 끝낼게요. 필수예제 4번. 끝이 보인다. 좋죠? 2번만 풀게요. 1번은 쉬우니까. 자, A1은 1이고요. AN+1은 2의 N승 AN이야. 자, 이게 F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N은 어떻게 나온다? A1 곱하기 F1, F2, 쭉쭉쭉 FN-1까지. 자, 그럼 A1은 1이니까 안 써도 되고요. F1이 뭐예요? 2의 1승. F2는 뭐예요? 2의 2승. F3는 뭐예요? 2의 3승이겠죠. 쭉쭉쭉 뭐예요? 2의 N-1승까지겠죠? 이걸 싹 다 곱해라 이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곱해요? 밑이 다 똑같으니까 지수끼리의 합을 쓰면 되겠죠. 지수가 뭐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N-1까지. 맞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시그마 K죠? 혜민아, 그죠? 그럼 뭐예요? 왜 안 쳐다보고 있어? 이게 끝낸다니까. 이게 네 인생도 끝난 거냐? 어? 시그마 K 2분의 N, N+1. 그럼 2분의 N-1 N으로 가는 거예요. 혜민님 못 가요. 보고 가셔야 돼요. 끝이에요. 더 정리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수학적 기납법은 이 점화식 부분은 기납적 정의는 숙제 안 내드릴게요. 숙제는 수열의 합까지만, 여러 가지 수열의 합까지만 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